지적재산법 10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저작권에 관한 내용으로서 먼저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을 때 저작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공중전송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때 저작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표절의 경우 도덕과 윤리적 측면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표절이 있으며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을 표절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니나 표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 표절이나 중복계제의 경우에도 표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진 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대법원 2001년 5월 8일 선고 98-43366 판결에서는 원고가 광고사진 작가로서 원고의 기술에 의해 제품 사진에 대한 촬영이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의 목적이 피사체인 햄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때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사진 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것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할 만한 원고의 창작성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뉴스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6년 9월 14일 선고 2004도 5356 판결에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 표현 형식일 뿐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사보도는 여러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고 정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뉴스의 저작물성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영화, 음악, 게임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늘상 쉽게 접하는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보도되는 뉴스를 뉴스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신문 기사나 방송 리포트, 보도 사진, 방송 뉴스에 포함된 음악, 뉴스로 제작된 영상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공익 목적이라도 해당 기관 뉴스여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허락 없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 사내 게시판, 이메일로 배포하는 건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그렇다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뉴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으로 인용한 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기사를 그 언론사 홈페이지로 가도록 링크를 거는 것도 괜찮습니다. 뉴스 저작물 이용에 궁금한 점은 언제든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에 문의주세요. 기억하세요. 저작물이 제값을 받고 이용될 때 언론사는 양질의 정보를 만들기 위해 재투자를 할 수 있어요. 네, 뉴스 저작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응용미술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미술 저작물 중 문제가 된 사안은 일명 히딩크 넥타이에 관련된 사건으로서 그 넥타이의 도안이 태극 문양 및 8개 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도안으로서 응용미술 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의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 2호에 해당하는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넥타이와 관련하여 노티스에서 제작한 것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카피한 것이 문양이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상표권에 의한 보호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2007년 10월 아르데코 7321이 생텍쥐베리의 유족재단과 어린 왕자의 사파 등 4가지 종류에 대한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1월 GLI 컨설팅이 대행사 인피니스를 통해 출판사들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사용 중지와 도서 폐기를 요청하였습니다. 2008년 3월 판매 중단 요청에 따라 대형 서점들이 반품 조치를 하여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대형 서점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출판협회는 출판물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 등록 콘텐츠는 어린 왕자의 최초의 저작물의 일부이며 출판사는 이를 저작물의 불가분의 내용물로 사용하는 것이지 상표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판과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는 출판협회의 답변이 있어 2008년 5월 13일부터 서점에서 판매가 재개된 사안입니다.
또한 타인의 등록 상표를 정기 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어로 사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 사용 태양, 사용자의 의도, 사용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거래계에서 제호의 사용이 서적에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 표지로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서 저작물이 있으며 귀속 주체로서는 저작자, 그리고 공동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이 있습니다. 저작권의 내용으로는 저작 인격권과 재산권,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 허락, 그리고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등이 문제가 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서 저작권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 방법으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다. 공동 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가리킵니다. 저작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대법원 1992년 12월 24일 선고 9이다 31309 판결에서는 신청인이 제작한 너구리 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되어 기본 도안이 제작되고 이에 기해 35종의 응연 도안이 제작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이 위 도안이 미국에서 사용 중인 펠릭스 고양이와 유사하며 너구리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수정을 하여도 같은 도안이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을 거절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이 제작한 도안을 참고로 현재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본 도안과 응연 도안을 제작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제작한 너구리 도안과 같이 상업성이 강하고 주문자의 의도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변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저작물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중시되는 반면 인격적 가치는 비교적 가볍게 평가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원심이 판시한 것과 대법원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 작품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작권의 내용으로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으며 조형물 디자인인 잠실 사거리 빛의 세계라는 작품과 관련하여 조형물이 완공된 후 피고는 조형물에 부착된 고정식 광고판으로는 구정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시간 홍보가 가능한 전광판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조형물에 전광판을 부착하면서 원반형의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원고에 의해 조형물에 반영된
사상과 감정을 훼손하고 조형물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광판에 부착하면서 설치한 원반형의 스테인리스 구조물은 조형물의 다른 부분보다 월등히 클 뿐만 아니라 조형물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등 조형물에 대한 원고의 창작 의도를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인정되어 조형물의 본질적 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로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돌아와요 충무항해라는 노래의 가사와 1972년 발표된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가사는 항구와 떠나는 배를 배경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그에 대한 그리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상황 설정 및 소재가 유사하고 전체적 형식이 동일하며 충무항을 부산항으로 미륵산을 동백섬으로 바꾼 것 외에는 가사가 똑같고 1, 2절의 후렴구 또한 대부분 동일하며 가사 사이에 실제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가사는 돌아와요 충무항해의 가사를 토대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물의 양도와 이용 허락의 구별 문제와 관련하여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 허락과 관련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법만화 채널의 이영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양도와 이용 허락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사실 저작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장르의 문학 작품 작가를 지향하고 있는 강 작가라고 합니다.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가 길기도 하고 복잡도 하네요. 좀 단순한 생각일지 모릅니다만 이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규정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자, 이제 흔히 나오는 주인공이 나왔죠? 고 변호사. 이러한 식으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액도 중요하죠. 그래서 금액이 제일 중요한가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작권을 양도하느냐 그냥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냐 여부일 것입니다. 양도와 이용 허락 색깔도 다르죠?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겁니다. 양도는 저작권을 아예 넘겨버린다는 것이고 이용 허락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 즉 일시 라이센스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는 집을 파는 거죠. 자, 그러면 집은 산 사람께 되는 거죠. 부동산으로 말하면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내 집을 팔아버리는 것과 같고 이용 허락을 하는 것은 내 집을 잠시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세 주는 거, 임대차 주는 거, 즉 이용 허락은 내 집을 당신에게 잠시 빌려주겠습니다. 그 집은 계속 집주인 거죠. 그런데 창작자는 이용 허락, 예컨대 연재 출판을 하는 계약인 줄 알았는데 계약서 내용은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트릭이 있는 상황이 문제되는 거죠. 자, 볼까요? 2차적 저작권 양도. 저작권 양도로 본다. 지분을 양도한다.
뭐 전성권은 갑에게 있다, 복제권은 갑에게 있다, 복제권 양도 귀속된다는 것도 많이 쓰고요. 결국 계약서에 해당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저작권 계약이 특이한 게 양도와 이용 허락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외형상은. 자, 그러면 저작권 양도가 되면 저작권이 완전히 넘어간다. 저작물 이용 허락을 하면 저작권은 나에게 남아있는 상태로 상대방에게 이용권만 부여된다. 그러나 양자를 외견상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보아야 한다. 네, 이렇게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 허락의 구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도는 저작권을 아예 이전하는 것이고, 이용 허락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채 사용만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귀속 주체, 내용,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법 10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